선생님, 나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돼요? 어제 68세 박 선생님이 제 상담실에 오셨어요. 눈물 글썽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은퇴 10년 차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대요. 내가 이러려고 30년을 일했나 하루에 10번도 넘게 이 생각하신답니다. 같은 날 67세 정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연 씨, 나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없어. 좋은 의미로.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넘쳐 흘렀습니다. 이분도 은퇴 10년 차예요. 아침 산책, 동네 봉사, 유튜브 채널 운영까지 하세요. 두 분, 뭐가 달랐을까요? 차이는 딱 하나, 은퇴 직후 첫 1년을 어떻게 보냈느냐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노인복지 상담사로 일한 김서연입니다. 은퇴 후 첫 선택이 10년 후를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걸 수천 번 봤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우리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짓게 됩니다. 10년 후에도 친구들과 웃으며 여행 다니게 됩니다. 주변에 이제 와서 뭘 해도 늦었어라고 말하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차이만 기억하셔도 1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차이, 정체성입니다. 박 선생님 명함 한번 보세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전 건설 부장 박철수. 은퇴하신 지 1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전자 못 되셨어요. 모임 가면 자기소개할 때도 똑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에서 30년 근무했던 박철수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네. 어색한 미소만 짓고 대화가 끊깁니다. 박 선생님 스스로도 느끼세요. 내가 지금 뭐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이게 10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정 선생님은 완전히 달라요. 은퇴 1년 차에 동네 역사 해설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떨리셨대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6개월 하시더니 이제 이렇게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동네 역사를 사랑하는 정민호입니다. 회사 이름, 직함, 하나도 안 나와요.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좋아하는 것으로 자신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들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머, 그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대화가 이어져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은퇴자 2,000명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 사람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58% 낮았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정신 건강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과거로만 답하면 뇌가 이렇게 판단해요. 나는 끝난 사람이구나. 현재로 답하면 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도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취미 하나 시작하셨어요? 그게 정체성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수채화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봉사 한 달 하셨어요? 그것도 정체성입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책 읽어드리는 사람입니다. 뭔가 배우고 계세요? 완벽합니다. 저는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중요한 건 전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누가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과거가 아닌 현재로 대답하는 겁니다. 요즘 하고 있어요. 이 한 문장이 우리 10년을 바꿉니다. 두 번째 차이, 관계입니다. 박 선생님 핸드폰 연락처 한번 보세요. 500명이 넘게 저장되어 있어요.
전부 회사 다닐 때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매달 모임이 대여섯 개씩 잡혀요. 동기 모임, 부서 모임, 골프 모임, 등산 모임. 그런데 모임 끝나고 집에 오면 박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피곤해. 왜 이렇게 허전하지?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외로우시대요. 왜 그럴까요? 모임 가서 나누는 대화가 전부 똑같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건강은? 그럭저럭. 3분이면 할 말 다 해요. 그 다음엔 침묵입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술 마시고, 억지로 시간 때우고 헤어집니다. 10년 동안 이런 만남만 반복하셨어요. 정 선생님은 연락처가 50명도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정말 자주 만나는 사람은 딱 4명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친구들이에요. 이분들끼리는 대화가 달라요. 요즘 나 이런 고민 있어. 나도 그래. 사실은 말이야. 진짜 속마음을 나눕니다. 만나고 나면 정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오늘 참 좋았다. 마음이 가벼워졌어. 숫자는 적지만 마음은 채워지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60대 이상 3,000명을 연구했어요. 친구가 많은 사람과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친구 숫자는 행복과 관계가 없었어요. 대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3명 이상 있는 사람의 행복도가 2.5배 높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나이 들수록 우리 에너지는 한정됩니다. 그 에너지를 넓게 뿌릴 건가, 깊게 쏟을 건가를 선택해야 해요. 넓게 뿌리면 모두에게 얕게밖에 못 줍니다. 얕은 관계는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어요. 깊게 쏟으면 적은 사람이지만 진짜 연결됩니다. 진짜 연결은 우리를 채워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용기 내서 관계를 정리하세요.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두 번째, 진짜 통하는 사람 3-4명만 골라보세요. 그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커피 한 잔이면 됩니다. 세 번째, 만날 때 진짜 이야기를 나누세요. 요즘 어때? 이렇게만 묻지 말고 요즘 무슨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상대방도 속마음 꺼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배우자와의 관계도 다시 봐야 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직장 다닐 땐 그냥 동거인이었을 수 있어요. 이제는 진짜 인생 동반자로 다시 만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요즘 어떤 생각해? 이 질문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세 번째 차이, 배움입니다. 박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새로 배우시는 거 있으세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배움이야. 머리가 안 따라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 쓰는 것도 버거우시대요. 자녀가 카톡 쓰는 법 알려주려고 하면 짜증부터 나신답니다. 아, 복잡해. 그냥 전화하면 되지. TV 리모컨 버튼도 두어 개밖에 안 쓰세요. 나머지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알 필요도 없고. 10년 동안 새로 배운 게 딱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하나도 모르겠어. 나는 완전히 딴 세상 사람이야. 정 선생님은 65세에 스마트폰 사진 편집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우셨대요. 손가락이 말을 안 듣고 앱 이름도 다 영어라서 헷갈리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루에 100번도 더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유튜브 보고 복지관 강의 듣고 모르면
동네 젊은이들한테 물어보고 6개월 하시니까 이제 웬만한 편집은 다 하세요. 그 다음엔 영상 편집을 배우셨어요. 69세인 지금은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십니다. 구독자가 500명밖에 안 되지만 정 선생님 표정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걸 해냈어. 신기하지? 10살 어린아이처럼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UCLA 뇌과학연구소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65세 이후에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의 뇌를 촬영했더니요.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 이름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기억 저장소예요. 이 부분이 계속 활성화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배움을 멈춘 사람은 이 부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뇌가 녹슬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머리가 안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안 쓰니까 녹쓰는 거예요. 근육이랑 똑같습니다. 운동 안 하면 근육 빠지잖아요. 뇌도 안 쓰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그 과정 자체가 뇌를 깨우는 거예요. 스마트폰 사진 찍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뭐든 관심 가는 거 하나 골라보세요.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무료 강의가 수백 개 나옵니다. 요즘 도서관이나 복지관 가면 시니어 대상 강좌도 엄청 많아요. 처음엔 당연히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도 처음엔 다 서툽니다. 우리한텐 특권이 하나 있어요. 나 초보야. 천천히 알려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틀려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오늘보다 내일 1mm라도 나아지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나는 이번 주부터 배울 거야. 이 결심 하나가 10년 후 우리 뇌를 지켜줍니다. 4번째와 5번째 차이, 이 둘은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바로 주도성입니다. 걱정만 할 건가, 직접 행동할 건가의 차이예요. 먼저 경제적인 부분부터 볼게요. 박 선생님 매달 자녀한테 용돈 50만 원 받으세요. 처음엔 괜찮았대요. 애들이 효도하는 거지 뭐. 그런데 3년, 5년, 10년 이렇게 흐르니까 마음이 달라지셨대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자녀 만날 때마다 눈치 보이신답니다. 애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지갑에서 돈 꺼낼 때마다 자괴감이 드신대요. 이것도 내 돈이 아닌데. 10년 동안 이런 생각만 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뭔가 해보려고 생각은 하신 적 있으세요? 나도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볼까? 근데 바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나이에 누가 써주겠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생각만 하고 행동은 안 하신 거예요. 정 선생님은 은퇴 2년 차에 작은 결심을 하셨어요. 나도 내 힘으로 뭐라도 벌어보자. 처음엔 뭘 할지 몰라서 6개월 동안 이것저것 알아보셨대요. 그러다 동네 역사 해설 봉사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내가 우리 동네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볼까? 6개월 동안 자료 모으고 글 쓰고 사진 찍고 그렇게 만든 소책자를 동네 서점에 맡겼어요. 한 달에 10권 정도 팔린대요. 권당 5,000원이니까 한 달에 5만 원 버시는 거예요. 거기다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월 15만 원.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의 한 번 하면 30만 원. 다 합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되세요. 금액은 박 선생님이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정 선생님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 내가 번 돈이야. 내가 가치를 만들어낸 거라고. 지갑에서 돈 꺼낼 때 당당하십니다.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 마. 아빠 할 일 있고 돈도 벌고 있어.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은퇴자 1,000명을 연구했어요. 매달 받는 돈의 금액은 행복도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였어요. 스스로 번 돈이 30만 원인 사람이 자녀한테 받는 100만 원보다 자존감이 3배 높았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가치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건강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선생님은 건강 걱정을 정말 많이 하세요. 요즘 무릎이 아파. 당뇨 수치도 높아졌어. 혈압도 오르는 것 같아. 하루 종일 몸 상태를 체크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뭘 하시냐? 아무것도 안 하세요. 운동 해야지. 근데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내일은 비 온대. 모레부터 해야지. 10년 동안 내일부터만 하셨어요. 건강검진 결과 받으면 깜짝 놀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나빠졌지? 나 큰일 났나? 일주일 동안 걱정하다가 또 잊어버리십니다. 염려는 많은데 관리는 없는 거예요. 정 선생님은 은퇴하자마자 루틴을 만드셨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산책.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세요. 오늘 안 나가면 내일도 안 나가게 돼. 주 3회 동네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 처음엔 5kg 아령도 무거우셨대요. 지금은 15kg 드십니다. 건강검진 빠짐없이 해마다 받으세요. 수치 나쁘면 바로 병원 가서 상담받고 관리 시작하십니다. 10년 하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은퇴 당시보다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체중 5kg 빠지고 혈압 정상으로 돌아오고 무릎 통증도 사라졌답니다. 존스홉킨스 의대에서 65세 이상 5,000명을 10년 동안 추적했어요.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비교했더니요. 운동한 사람들의 삶의 질 점수가 평균 40점 더 높았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걱정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걱정은 수동적이에요.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관리는 능동적입니다. 좋아, 이렇게 해보자 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경제든 건강이든 마찬가지예요. 걱정만 하면 10년 후에도 똑같거나 더 나빠져요. 지금 당장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시작하면 1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딱 2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내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 하나 찾아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동네 아이들한테 한글 가르쳐 주는 것, 손재주 있으면 작은 거 만들어 파는 것. 월 10만 원이라도 스스로 벌면 우리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둘째,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건강 습관 하나 만드세요. 아침 10분 걷기,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 뭐든 좋으니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이 2가지가 우리를 주도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차이를 함께 봤어요. 정체성, 관계, 배움, 경제적 주도성, 건강관리. 이 5가지가 10년 후 우리 모습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차이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은퇴 후 첫 1년입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4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그렇게 6개월, 1년 쉬셨어요. 그게 2년, 5년, 10년이 됐습니다. 한번 멈추니까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정 선생님은 은퇴 3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은퇴하면 뭐 할까? 뭘 배울까? 어떤 사람이 될까? 은퇴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처음 1년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10년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은 건 절대 아닙니다. 박 선생님 기억나시죠? 저한테 상담받으시고 지난주부터 변화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 산책 시작하셨고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수채화 강좌 신청하셨습니다. 겨우 2주 됐는데 벌써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나 오늘 아침에 거울 보면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2주만 해도 이렇게 바뀌는데 1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하면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려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기소개 바꾸기. 저는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하세요. 둘째, 진짜 친구 3명 정하기. 이번 주 안에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만남 약속 잡으세요. 셋째, 배우고 싶은 것 하나 정하기. 유튜브든 복지관이든 오늘 당장 검색해보세요. 넷째, 내가 같이 만들 방법 생각해보기.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10가지. 다섯째, 매일 할 건강 습관 하나 정하기.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이 5가지 오늘 하나라도 시작하시면 벌써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이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댓글 다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해주세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니까요. 박 선생님과 정 선생님 두 분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선택이었어요. 쉴 것인가, 움직일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현재를 만들 것인가. 걱정만 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우리도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년 후 우리가 후회하는 사람이 될지 만족하는 사람이 될지는 오늘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은퇴 후 10년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아름다워질 겁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요. 저 김서연이 응원하겠습니다.